여러분 안녕. 자, 저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법을 알아봤었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주식 매매에서 국내 주식과 다른 주요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환전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직장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퇴근을 하고 난 저녁 시간 기준으로 장중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15분 지연 시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한번 해외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절차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해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가진 돈을 은행에서 땡겨오면 원화 예수금이 생길 텐데 이것을 증권사의 자체적인 환전 기능을 이용해서 외화 예수금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을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나라의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이것을 다시 현금화한 다음에 환전을 하면 우리의 원화 예수금으로 다시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 투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키움증권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다라는 건데요. 마침 저희가 저번 시간에 키움증권 계좌를 만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만약에 내가 거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뒤에 있는 복잡한 과정을 실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원화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사고 파실 수가 있고요. 환전은 그 과정에서 키움증권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환전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이 해외 주식 투자 절차를 거쳤을 때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도 그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굳이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키움증권의 원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주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식을 매매를 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의 주식도 매매를 하는데 같은 계좌에서 미국 주식도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약간 환전을 통한 거래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유럽 주식을 매수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만이 유럽 주식 최소 수수료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사실상 삼성증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한번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삼성증권에서 유럽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럽 주식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항공기를 만드는 이 두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민간용 항공기를 만드는 딱 두 회사가 있죠.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인데 그 중에서 유럽의 에어버스 주식을 딱 한 주만 사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글 검색창에다가 에어버스 스탁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 에어버스 주식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에어버스 정보가 간략하게 들어있는데 먼저 이 EADS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에어버스가 상장되었을 때 쓰는 주식 그 거래소에서의 명칭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EPA라는 이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R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굉장히 쉽죠? 에어이죠. 에어라는 코드를 가지고 검색하면 이 에어버스라는 회사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버스의 기본 정보를 알았으니까
한번 이 삼성증권 계좌에다가 돈을 이체를 하고 환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 검색창에다가 환전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트레이딩, 해외 주식 거래 이용 환전 메뉴를 차례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환전 메뉴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제가 넣어두었던 100만원을 전부 유로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치고 환전 조회를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 환전은 영업일 9시부터 4시 사이에 무조건 하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5%라는 어마어마한 환전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제력이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대에 이 삼성증권 계좌에 접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 휴가를 쓰신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쉬는 날이 있으면 그럴 때 삼성증권 계좌에서 미리미리 환전을 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이 삼성증권에 접속하셔서 환전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영업시간대에 환전을 시도를 하셨으면 이와 같은 환전 처리 결과 확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밑에 창에 환전 결과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747.12 유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환전이 잘 된 것이고요. 이제 환전을 했으니까 주식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트레이딩, 해외 주식 주문 메뉴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랑 굉장히 유사한 해외 주식 매매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프랑스에서 이 AIR이라는 아까 찾았던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에어버스 종목이 뜨겠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 에어버스가 선택이 됩니다. 잘 보시면 현재가가 53.8유로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53.8유로쯤 입력을 하고 주문 수량의 한 줄을 입력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창이 당연히 뜨겠죠.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주문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주문 체결 창에 이렇게 에어버스 한 주가 매수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15분 지연 시세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만큼 바로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을 내놨는데 가격이 슝 달아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를 시도를 해야겠죠.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좀 침착하게 매수를 시도를 하시면 잘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이제 내가 에어버스 주식을 그래서 잘 들고 있는가 잔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트레이딩, 해외 주식 주문, 해외 주식 잔고 순서대로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잔고 확인 창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747유로가 들어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에어버스 주식을 샀으니까 잔고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사진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건 아니고, 실제 거래가 3일 뒤에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 돈은 3일 뒤에 빠진다 라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가 체결되는데 3일이 걸리고요. 한국은 이틀이 걸린다고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증거금 쪽을 보시면 53.7유로가 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매수했던 에어버스의 거래 대금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총 주문 가능 금액을 보시면 693유로 정도가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래 이후에 예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에어버스라고 적혀 있는 이 잔고 부분을 보시면 결제 잔고나 수익률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잔고가 왜 0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별건 아니고 실제 주식이 3일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미리 3일 뒤에 내가 얼마를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인터페이스의 한계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이 점은 약간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수익률 부분을 원화 기준으로 고치실 수가 있고, 또
환전 시에 이 매도할 때 수수료 같은 것도 포함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현실적인 이 손익을 보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저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것이 사실상 거래 비용이기 때문에 완전 없앨 수는 없고 그만큼 제가 투자를 잘해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해외 주식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잔고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 돈을 넣을 때부터 환전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잔고 확인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이 해외 주식을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의 J로그에서도 해외 주식을 적극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